이커머스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사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요, 기획이나 마케팅 관련 부서에서 상세 페이지를 기획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팔리는 상세 페이지일까?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기획해서 디자인팀에 넘겨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획을 해야 하는지 나름의 노하우를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한 편에 다 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여러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스텝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소개드리는 단계는 제품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단계부터 시작할 거예요. 보통 내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제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내가 많이 제일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부터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조사입니다.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제품이나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끝냈고 바로 만들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생산자 측면, 그러니까 실무자 측면, 브랜드 측면에서 그런 거고 소비자 입장에선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갭을 보완하고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매력이 느껴지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화면은요, 바로 썸트렌드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썸트렌드는 이제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온라인생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연관 키워드라든가 감성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저는 그냥 이어폰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일 위에 언급량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번 단계에서는 보지 않을 거예요. 원래는 이 전 단계, 그러니까 제품이나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봐야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 보지 않을게요. 저희가 볼 거는 연관어 분석이랑 긍부정어 검색인데, 연관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제품과 소비자들이 찾는 연관어가 얼마나 매칭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키워드들만 따로 쭉 리스팅을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이어폰은 블루투스 이어폰이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뭐 타이머 기능이 있고 핸드폰이다, 핸드폰이랑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쭉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한 이후에 이거를 잠시 접어두고요, 내 제품의 특정점을 몇 가지 키워드로 쭉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매칭을 시켜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특정 키워드, 이어폰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의 연관어들이 내 제품과 얼마나 매칭이 되어 있는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상세 페이지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바로 감성어 분석입니다. 이 감성어 분석은 앞서 보셨던 연관어 분석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만드는 거는 이제 데이터와 논리적인 생각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세 페이지를 보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감성과 감성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어폰의 경우 부정어를 보면요, 힘들다, 상처 나다, 상처 있다, 좋지 않다, 불편하다 등이 크게 눈에 띕니다. 긍정어의 경우에는 좋다, 안전하다, 필수, 편하다 등이 있겠죠.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글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제품을 바라본다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걸 좀 수치화시켜서 객관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필터도 걸 수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상품을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했을 때 나왔던 부정적인 피드백과 감성어에 나온 결과가 매칭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은 상세 페이지에서 빼주거나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부정어를 개선한 제품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오히려 소구 포인트로 잡아서 자극적인 멘트와 함께 임팩트 있게 때려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긍정어는 크게 강조되는 사항이 없다면요, 적당히 묻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역할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긍정어가 큰 글자로 적혀 있다고 한다면 해당 키워드를 제품의 메인 캐치프레이즈로 잡고 그 테마에 맞게 쭉쭉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여지는 키워드는요, 건수를 기반으로 해서 긍정어 5개에서 10개, 그 다음에 부정어 5개에서 10개 정도만 따로 뽑아서 메모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뽑은 키워드들을 정리를 한 뒤에요, 그 옆에
우리 제품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부정어만 예시를 보여드리면 힘들다, 상처나다, 잃어버리다, 너무하다, 가능하다, 고장나다, 상처있다, 불편하다, 위험하다, 예민하다 등의 부정어 키워드들이 있죠. 자, 그 다음은 그 옆에 제품의 상관관계를 간단하게 메모 형태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내용이 기니까 그냥 자막으로 퉁칠게요. 저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요. 실제로 제가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 프리랜서로 혹은 뭐 회사에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내용을 기록하고 조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조사 1단계예요. 참고로 조사는 이후에 한 번 더 진행해야 됩니다. 뭐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는 이제 뭐 경쟁사의 상세 페이지 조사라던가 샘플링,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조사인데 지금 단계 2단계는 순전히 외부 것에 최대한 보지 않고 경쟁사의 상세 페이지를 최대한 보지 않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상세 페이지를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 조사가 첫 번째 수반이 되어야 이후의 상세 페이지의 맥락이라든가 테마, 컨셉을 잡는 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제일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럼 요 다음 단계는 뭐냐? 요 다음 단계는 바로 스토리를 구상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도 전체적으로 좀 통일성이 있고 쭉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하나의 뭐 소설이라면 소설, 에세이라면 에세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획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실무자입니다. 추가로 상세 페이지 제작 의뢰나 뭐 상담 같은 경우는 메일이나 댓글로 메일 주소를 통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저한테 메일 주셔도 되고 아니면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뭐 간단하게 상담 정도는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거는 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끝! 감사합니다.